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불이익 탈출 방법의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요새 언론의 기사나 뉴스로 많이 접하신 디딤돌 대출 규제에 대해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찌 보면 실수요자에게 이렇게 흘러가면 최악일 것 같다는 시나리오였는데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매물수도 급격히 늘고 있는데 대출 규제까지 엮인 이 상황. 지금 매수 전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결론 및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잠정 유예가 되는 건지 아니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건지에 대한 지금 은행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다른 내용이 나오면 이번 영상에 첨부하거나 다른 영상을 빠르게 만들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매수 경계선이 높아졌다. 두 번째, 신축을 기점으로 아파트의 디딤돌 대출 취급 규제 요청이 진행됐다. 세 번째, MCI 보험 미적용으로 반개수 공제를 적용해서 작게는 2,500만 원에서 최대 5,500만 원까지 실제 대출 금액이 줄어들었다. 네 번째, 신축 아파트 후취 담보 대출을 제한하여 신축 계약자에게 대출 금액 감소가 발생한다. 이번 대출 규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많기에 바로 디딤돌 대출 규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디딤돌 대출을 정부에서 규제한다고 건드렸다는 얘기는 많은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순히 대출을 막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실제 부동산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대출 상품입니다. 갭 투자라던가 투기의 목적이 아닌 실제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었기 때문에 이번 규제는 제 생각으로는 조금 선 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디딤돌 대출 규제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적용이 80%에서 70% 축소 적용되어 대출 금액이 감소됩니다. 두 번째, MCI 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반개수 공제를 적용하여 대출 가능 금액의 감소입니다. 여기서 MCI 보험이란 모기지론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두 가지 규제 모두 대출 가능 금액의 감소를 발생시킵니다. 자, 이제 주요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개수 공제에 대한 내용을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기준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기준 4,800만원, 광역시 기준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기준했을 땐 2,50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금액이 대출 가능 금액에서 빠진다는 얘기가 즉 반개수 공제를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출 규제 후 용인의 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했을 시 LTV 80%를 적용하여 5억의 80%인 4억이 발생하고 여기서 이번 대출 규제로 반개수 공제인 4,800만 원이 차감되고 결국 대출 가능 금액은 3억 5,2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이게 반개수 공제만 적용했을 시의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여기서 이번에 대출 규제 중 하나인 LTV를 70% 낮췄을 때에는 5억에 LTV의 70%인 3억 5천만 원이 발생되고 반개수가 공제되어 4,800만 원이 차감되고 난 뒤 결국 대출 규제 두 가지 모두 적용한 최종 금액은 3억 2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실제적으로 LTV의 70%가 대출이 가능하고 반개수 공제를 같이 계산하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결국 5억에 어떤 아파트를 매수하시겠다 하시면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용인을 기준하여 1억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도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6억 정도의 평택의 신축을 계약하셨다고 가정하면 종전은 6억 곱하기 80% 4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선 1억 2천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억 곱하기 70% 4억 2천이죠. 마이너스 평택은 2,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다 적용을 하면 3억 9,200만 원이란 금액이 발생을 하고 결국 대출 가능 금액에서 8,8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2억 800만 원이 필요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평택의 6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신다고 하시면 대출 가능 금액에서 8,8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고 새로운 주택을 얻으시려는 실수요자분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축에 입주하시려는 분들은 아직은 딱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면
여러분의 대출 가능 금액을 80%로 계산하셨던 분들은 10%의 차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생각으로는 결국 정부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기 시작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그리고 다중으로 발생되면 경제시장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정부가 가계대출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을 때에는 실제 상황은 벌써 극악으로 상황이 치우쳐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판단한 시장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그것에 대한 집계를 하여 통계를 낸 순간은 어떠한 일이 일어난 뒤의 일일 겁니다. 일단은 실수요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대출 상품을 규제한다? 이건 결국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에 대한 정부가 확인 도장까지 찍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 및 정리입니다. 첫 번째, 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매수 경계선이 높아졌다. 두 번째, 신축을 기점으로 아파트의 디딤돌 대출 취급 규제 요청을 진행했다. 세 번째, MCI 보험 미적용으로 반개수 공제를 적용해서 작게는 2,500만 원에서 최대 5,500만 원까지 실제 대출 금액이 줄어들었다. 네 번째, 신축 아파트의 후취 담보 대출을 제한하여 신축 계약자들에게 대출 금액이 감소가 생겼다. 이렇게 이번에 정부에서 내려온 디딤돌 대출 규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신축에 입주하시는 분, 처음 부동산 매수를 하시는 분 등 실수요자분들이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